이런 미친 개를 봤나? 비켜! 비키라고! 무거운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리가 갑자기 뛰어올랐습니다. 금순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더니 독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쨍그랑 독이 땅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이런 미친 개를 봤나? 스르르. 기괴한 소리와 함께 긴 몸뚱이가 김치 더미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뱀이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첫 달 구름소리와 함께 금수는 눈을 떴습니다. 81세의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허리를 천천히 일으키며 창밖을 내다보니 짙은 어둠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금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60년간 해온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루 끝에서 잠들어 있던 황색 진돗개 도리가 금순의 발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어요. 황금빛 털이 새벽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도리야, 일어나야지. 도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금순의 뒤를 따랐어요. 주인의 하루가 시작되면 자신의 하루도 함께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부엌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들고 김치동 마당으로 향했어요. 집 뒤편에 자리 잡은 이 공간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평생의 재산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김치독들이 세 줄로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어요. 앞줄에는 오래 담근 김치들이, 가운데 줄에는 작년 것들이, 그리고 맨 뒤 세 번째 줄에는 몇 년 된 묵은지들이 정성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이야. 금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하나의 독마다 담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집 와서 시어머니에게 배운 비법, 남편과 함께 정성스럽게 담갔던 추억들. 도리는 금순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아들 준수가 서울 아파트 생활 때문에 도리를 데려왔던 그날을 금수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파트에서는 개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웃들 눈치도 보이고. 준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었죠. 당시 금수는 속으로 투덜거렸었어요. 갑자기 개까지 떠맡게 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리는 금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혼자만의 시간들이 도리와 함께하면서 따뜻해졌어요. 금수는 첫 번째 독부터 차례대로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슬에 젖은 독 표면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명상 같은 순간이었어요. 도리야, 너도 이제 이 집 식구지. 도리는 꼬리를 한번 흔들어 대답했어요. 황색 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줄 가장 안쪽에 있는 묵은지 독. 3년 전에 담가서 깊은 맛이 우러난 그 독 앞에만 오면 도리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으르렁. 낮은 목소리로 경계하며 털을 곤두세우는 도리를 보면서 금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놈이 왜 저러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 독 밑에 들쥐나 족제비가 숨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도리의 이상한 행동에 금순의 마음도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야, 그만해. 김치독에 무슨 해가 될라고? 금순이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 도리는 꼬리를 내리고 몇 걸음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 독에서 시선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알리려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걔가 뭘 안다고. 평생 김치를 담가온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60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는데 지금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침 일과를 마치고 금수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도리는 그녀의 발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도리야,
너 때문에 이 집이 덜 외롭다. 금순의 손이 도리의 황색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도리는 편안한 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깐이었어요. 오후에 김치독 점검을 위해 마당으로 나간 금순을 따라온 도리가 또다시 그 독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거든요. 으르렁, 으르렁.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도리의 황색 털이 온몸에 바짝 서 있었고 코를 킁킁거리며 독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야! 도리야! 금순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평생 정성스럽게 갖고 온 김치독 마당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시끄럽게 왜 그래? 김치독 떨어뜨리기라도 하려고? 도리는 금순의 호통에 잠시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그 독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금순은 점점 짜증이 났어요. 신성한 김치독 마당이 걔 때문에 어수선해지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걔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도리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금수는 마루에 앉아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황색 털을 가진 이 충실한 동반자가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리야, 너 왜 그러니?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도리는 금순을 바라보며 한 번 짧게 짖었어요. 마치 맞아요.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그 신호를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달빛이 김치독 마당을 은은하게 비췄고 도리는 여전히 그 특정한 독을 향해 가끔씩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을 뒤바꿀 사건의 씨앗이 이미 싹 트기 시작한 거였어요. 도리만이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황색 털을 가진 이 충실한 개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무도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지만 도리의 이상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매일 아침 김치독 마당에 나가는 금순을 따라다니던 도리는 그 특정한 독 앞에만 서면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평소의 온순함은 어디 가고 황색 털을 바짝 세운 채 긴장 상태가 되었어요. 으르렁, 으르렁.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도리의 목구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금순의 마음속에서 짜증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또 시작이네. 이제는 도리의 행동이 예측 가능할 정도였어요. 김치독 마당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그 묵은지 독 앞에서 소동을 벌였거든요. 특히 오늘은 더했습니다. 도리가 독 주변을 빙빙 돌며 코를 킁킁거리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금수는 참다 못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야! 도리야! 그만해!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황색 털이 온몸에 곤두서면서 도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평소에 보던 순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금순이 그 독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자 도리의 반응이 더욱 격해졌어요. 컹, 컹. 짧고 날카로운 짖음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금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0년 동안 김치를 담가온 자신의 영역에서 걔가 이런 소동을 벌이다니 참을 수 없었어요. 이놈이 정말로! 그때 마을 이장님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처럼 안부를 묻기 위해 들른 거였어요. 금순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도리가 왜 저래요? 이장님의 눈에도
도리의 이상한 행동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얌전하던 걔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금수는 부끄러움과 짜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장님, 죄송해요. 며칠째 저러고 있어서.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웃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했어요. 이장님은 도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오랜 시골 생활 경험으로 동물들의 행동을 잇는데 능숙했거든요. 개들이 저럴 때는 이유가 있는 법인데. 이장님의 말에 금순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금수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싶었습니다. 평생 문제없이 관리해온 김치독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장님이 돌아간 후 금순의 속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내가 60년 동안 해온 일인데. 하지만 도리의 행동은 갈수록 이상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금순이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도리는 여전히 그 독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짖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머리를 갸웃거리며 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금순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도리야, 뭘 그렇게 보고 있어? 금순이 다가가자 도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안과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도리가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소리도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순의 마음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혹시 정말로?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금수는 잠들기 전 도리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에는 마루 끝에서 편안하게 잠들던 도리가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김치동 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귀를 바짝 세운 채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버리겠네. 걔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금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리를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충실한 동반자가 3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금순의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던 도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리가 그 독 앞에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였거든요. 평소처럼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독을 한 바퀴 돌며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탐정이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이제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독 겉모습은 평소와 똑같았거든요. 뚜껑도 제대로 덮여 있고 주변에도 이상한 흔적은 없었어요. 그때 마을 부녀 회장님이 방문했습니다. 금순이 언니, 김치 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우리 집 김치가 떨어졌어. 부녀 회장님의 부탁에 금수는 기꺼이 응답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느 독에서 김치를 꺼낼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그 묵은지 독으로 향했어요. 3년 된 묵은지가 가장 맛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도리가 또다시 반응했습니다. 으르렁, 으르렁. 이번에는 더욱 격렬했어요. 마치 절대 안 돼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부녀 회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도리가 왜 저래요? 평소에 이렇게 안 했는데. 금순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웃 앞에서 이런 창피한 일이 또 벌어지다니. 미안해요. 요즘 저러고 있어서 다른 독에서 꺼내줄게요. 결국 금수는 다른 김치독에서 김치를 꺼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부녀 회장님이 돌아간 후
금수는 도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리야, 정말 뭔가 있는 거야? 도리는 금순을 바라보며 한 번 짧게 짖었어요. 그 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순의 마음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어요. 도리를 믿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경험을 믿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운명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오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금수는 마루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아왔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준수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금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지내니? 네, 엄마. 그런데 이번 주말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엄마 손맛 좀 보고 싶어서요. 금순의 마음이 펄떡펄떡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소식만큼 기쁜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 정말로?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 감겼어요. 벌써부터 무엇을 준비할지 머릿속이 바빠졌습니다. 아, 엄마가 담근 묵은지로 김치찌개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에서는 그런 맛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순간 금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묵은지. 바로 그 묵은지 독이었어요. 도리가 며칠째 이상하게 굴고 있는 바로 그 독 말이에요. 그래, 그래. 묵은지 김치찌개 끓여줄게. 3년 된 걸로 해주면 얼마나 맛있겠니? 금순의 목소리가 들뜨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금순은 즉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큰 그릇을 꺼내 들고 김치동 마당으로 나갔어요. 따사로운 오후 햇살이 마당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어디 보자. 3년 된 묵은지가 어디 있었지? 금순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줄 가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독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나타나서 으르렁거렸을 텐데 오늘은 어디 갔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리가 어디 갔지? 금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도리는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한 마음이 그런 불안감을 덮어버렸습니다. 뭐, 없으면 없는 거지. 오히려 조용해서 좋네. 금수는 그 묵은지 독 앞에 다가섰습니다. 3년 전에 담근 김치가 들어있는 소중한 독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컹, 컹, 컹. 어디선가 도리가 나타나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황색 털이 온몸에 바짝 서 있었고 눈빛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 진짜? 금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기쁜 마음이 한순간에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또 그래? 아들 온다고 김치 꺼내려는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들을 위한 일인데 걔가 방해한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금순과 독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필사적으로 지저댔어요. 마치 절대 안 돼요, 위험해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비켜!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금순이 도리를 밀쳐냈어요. 하지만 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욱 간절하게, 더욱 절박하게 지저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금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런 미친 개를 봤나?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60년 동안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신성한 김치독 마당에서 개가 이런 소동을 벌이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아들 위해서 하는 일인데. 금순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도리는 그 호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절박한 표정으로 금순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순은 그 신호를 읽을 수 없었어요. 비켜라. 안 비켜. 금순이 도리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도리는 몇 걸음 뒤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금순은 화가 난 채로 독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3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내 묵은지인데 무거운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기대감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묵은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3년 동안 정성스럽게 익은 그 향기였습니다. 금순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이 냄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일이 벌어졌어요. 도리가 갑자기 뛰어올랐습니다. 황색 몸뚱이가 공중에서 번뜩였어요. 금순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더니 독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악. 금순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어요. 쾅! 무서운 소리와 함께 독이 넘어졌습니다. 쨍그랑! 독이 땅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그와 동시에 3년 동안 정성스럽게 익힌 묵은지가 흙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붉은빛 김치들이 흙과 뒤섞이며 처참한 모습이 되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입이 해벌레 열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평생의 정성이 담긴 묵은지가, 아들에게 먹이려던 그 소중한 김치가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금순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금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미친 개를 봤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손발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금수는 옆에 있던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지팡이를 든 손이 하늘로 치켜 올라갔어요. 도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깨진 독 조각과 흩어진 김치 더미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그게 뭐지?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깨진 독 조각과 흩어진 김치 더미 속에서 천천히, 섬뜩하게. 금순의 지팡이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눈이 그 움직임에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조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스르륵. 기괴한 소리와 함께 긴 몸뚱이가 김치 더미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뱀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뱀이 아니었습니다. 금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공포가 목구멍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그 뱀은 어른 팔뚝만한 굵기였어요. 검은 무늬가 온몸에 기괴하게 새겨져 있었고 삼각형 모양의 머리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금순이 평생 살면서 본 적 없는 무서운 뱀이었어요. 쉭.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섬뜩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금수는 지팡이를 든 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치독 안의 뱀이, 그것도 이렇게 무서운 뱀이? 바로 그때 도리가 움직였습니다. 금순의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뱀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어요. 으르르르. 도리의 목구멍에서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황색 털이 온몸에 바짝 서 있었어요.
그 순간 금수는 깨달았습니다. 도리가 며칠째 경고하고 있었던 이유를. 도리가 알고 있었구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뱀이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머리를 낮게 숙이고 몸을 S자로 구부리더니 언제든 튀어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리도 그 위험을 감지했어요. 온몸에 힘을 주고 뱀과 대치했습니다. 마치 결투를 앞둔 전사 같았어요. 안 돼! 도리야! 금순이 속으로 절규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뱀의 머리가 번개처럼 솟구쳤어요. 도리야! 금순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리는 재빠르게 옆으로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어요. 뱀의 이빨이 도리의 왼쪽 앞다리를 스쳤습니다. 끼잉. 도리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금순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리야! 안 돼! 하지만 도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다시 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할머니를 지키려는 모습에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뭘 한 거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도리를 미친 개라고 욕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바로 그때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금순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달려온 거였어요. 금순이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뱀이에요! 뱀이 있어요!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곧이어 여러 사람들이 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세상에 저런 뱀을 어디서?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이장님이 재빨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뱀이 나타났어요. 아니, 독사 같은데. 사람이 다칠 뻔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와 소방차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특수 장비를 가지고 뱀을 포획했어요. 뱀은 긴 집게에 잡혀 포획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수의사도 급히 달려왔어요. 개가 물렸다고요? 수의사가 도리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독이 퍼지기 전에. 도리는 수의사의 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금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구급대원 중 한 명이 금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너덜너덜했어요. 그때 뱀을 조사하던 전문가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뱀은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동남아시아나 인도 쪽에 사는 어셀살무사 같은데. 맹독성 외래종이에요. 이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자연적으로는 절대 올 수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다 놓지 않고서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의도적으로? 누가? 왜?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김치독 안에 독사를 넣다니! 만약 할머니가 손을 넣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때 마을의 한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한 씨네 할머니 말이야. 김치독 옆에서 쓰러졌어. 그때도 이상했어.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집 김치독 하나가 없어졌다고 했잖아.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 텄어요. 금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도리가 없었다면,
만약 도리가 막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날 밤 금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돌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고 무서웠어요. 아들 준수가 급히 내려와 어머니를 달랬지만 금순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야, 괜찮을까? 밤새도록 돌이 걱정만 했어요. 자신을 구하려다 다친 그 충실한 친구가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새벽녘 금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도리야,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수는 창가에 앉아 멀리 병원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리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며칠 동안 도리가 보냈던 신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간절한 경고를, 필사적인 호소를 모두 무시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도리야, 미안해.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아들 준수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급히 달려온 듯 숨이 거칠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연락 왔어요. 도리가 깨어났대요. 금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독은 다 빠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내일이면 집에 올 수 있을 거래요.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준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다만 왼쪽 앞다리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았대요. 평생 절뚝거리며 걸어야 한다고. 금순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도리가 나 때문에.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을 구하려다 평생 장애를 안게 된 도리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리가 돌아왔습니다. 수의사의 차에서 내린 도리를 보는 순간 금순의 마음이 아파왔어요. 왼쪽 앞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금순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순은 도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도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슴에 가득했어요. 도리는 금순의 손등을 따뜻한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금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도리를 위한 최고급 사료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소고기를 삶아서 매일 먹였어요. 도리야, 많이 먹어. 빨리 건강해져야지. 도리의 다리를 매일 마사지해 주는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주물러주며 회복을 도왔어요. 한편 준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저 서울 생활 정리하고 여기서 살래요. 금순이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너 일은 어떻게 하고? 회사 근처에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놨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엄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금순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준수는 바로 집 보수 작업에 들어갔어요. 낡은 창문들을 모두 이중창으로 바꾸고 허물어진 담벼락을 새로 쌓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어요. 망치질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마 밑에 달린 CCTV 카메라였습니다. 이런 걸 달아야 하나? 시골에서. 금순이 어색해했지만 준수는 단호했어요. 엄마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거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이 돌고 있었어요. 정씨네 아들이 건설업하면서 동남아에서
자재 많이 들여온다던데. 최근에 준수가 귀농한다고 해서 땅 문제가 복잡해질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했지만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금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함께 있고 도리가 곁에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도리의 진짜 가치를 알았어요. 김치 맛이 집안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도리였어요. 이 황색 털을 가진 충실한 친구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보물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금수는 깨진 김치독이 있던 자리를 정리했어요. 새 독을 가져다 놓는 대신 작은 불상을 모셨습니다. 도리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도리는 그 불상을 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 옆에 준수가 작은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었습니다.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기운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였어요. 금수는 마루에 앉아 도리와 함께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금순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금수는 도리의 황색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도리야, 미안했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도리가 살짝 눈을 뜨고 금순을 바라보더니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진짜 우리 집 지킴이야. 준수가 화단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업복을 입은 아들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처마 밑의 CCTV 카메라는 이제 무서운 감시자가 아니라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눈 같았어요. 마당에는 꽃향기와 흙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김치 냄새보다 더 깊고 따뜻한 삶의 냄새였어요.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어딘가에서 여전히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듬수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위험도 미리 알아차리고 지켜줄 도리가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대나무 숲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금수는 도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말을 잘 들을게. 내가 경고하면 바로 알아차릴게. 도리의 절뚝거리는 걸음은 이제 이 가족 역사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어요. 그 걸음 하나하나에는 사랑과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불상이 석양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이 평화로운 순간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도리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고요히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